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인싸 담당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많은 취준생들의 취업을 돕고 응원해왔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 중에서 사피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는데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소서나 면접 스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자신의 직무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 레벨업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취업의 기여로 이어지는데요. 사피가 바로 이런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4기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AI 아카데미로 발전하면서 AI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AI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서 13기부터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도 지원 자격을 확대했는데요. 이번 14기부터는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도 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시장에서 사피의 가치는 정말 높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 이미 사피 수료생들이 취업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도 사피를 우대해주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꿈꾸는 취준생 여러분들, 사피 14기에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사피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피 14기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사피의 김다정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로 와주신 분들도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4기를 지금 모집 중이니까 숫자 14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4로 또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지난 2주간 14기 모집 소식 오픈과 동시에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모집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4기 역시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사피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궁금한 내용은 지금처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보기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보기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모든 내용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일부 내용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라이브를 통해서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집 설명회에서 사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해소해 주실 전문가 4분을 함께 모셨는데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피에서 모집 선발 담당하고 있는 배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사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대범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KB 계열사의 개발 직군으로 취업한 사피 11기 송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사피 12기 재학 중인 이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분 좀 진솔한 답변과 또 자세한 설명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리허설 때는 조금 소리가 작았는데 그 사이 많이 커지셨어요. 네, 그러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꽉 찬 화면만큼이나 알찬 내용으로 설명회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모집 설명이 시작에 앞서 사피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피 채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이벤트 전에 먼저 채널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헬로 사피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동일하게 헬로 사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사피의 최신 소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헬로 사피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교육생들이 직접 들려주는 사피인들의 스토리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생들의 다양한 후기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바로 모집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사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번째는요, 14기 친구 추천 이벤트입니다. 사피닷컴 홈페이지에서 추천하기를 클릭한 이후에 추천 코드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가 그 코드를 입력해 지원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 추천도 하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설명회 실시간 채팅 이벤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사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14기를 지원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 각오를 올려주시면 설명회 끝날 즈음에 당첨자를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채팅을 많이 올릴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가겠죠? 또 중간중간 제가 깜짝 퀴즈를 통해서 답변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선발해서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4기부터는 모바일로도 사피를 편하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지원 기능을 오픈했습니다. 오늘이죠. 바로 이 단 하루 지원을 완료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QR코드 설문폼에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5월 8일 지원자에 한해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집 설명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새롭게 개편된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취업 성과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드릴 거고요. 모집 프로세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오늘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샘플 문제 몇 가지를 풀어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설명드리더라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실시간 Q&A를 통해서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4기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사피의 과정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사피 로고 중에서 굉장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 영어가 있죠? 바로 AI인데요. 사피는 AI 시대에 발맞춰서 기존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AI 아카데미로 과정명을 변경하고 AI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어서 사피 커리큘럼 소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자라자님이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피에 입과하게 되면 누릴 혜택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의 소프트웨어 교육 노하우가 녹아있는 1년간의 실전형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무료로 또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여기에 추가로 입과 후에는 우수 교육생에게 다양한 시상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육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금을 무려 월 100만 원. 네, 여기에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캠퍼스는 추가로 훈련 장려금을 30만 원 더 지급합니다. 정말 좀 돈 걱정 없이 소프트웨어 학습과 취업 준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깜짝 퀴즈 내도록 하겠는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에게는 제가 랜덤으로 또 선택을 해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피는 총 5개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 캠퍼스인지 5개의 캠퍼스명을 잘 맞춰주신 분 중에는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의 5개 캠퍼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한번 댓글을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인터넷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하신 분보다는 제 눈에 띄는 분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맞춰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요, 그 위에 지금 요거트라고 이제 써져 있는 분, 제가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분에게 요거트로 시작이 되어 있는 우리 아이디를 가지신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에 선출이 되신 분께서는 사피닷컴 홈페이지에 문의하실 수 있는 기능에 이름과 휴대폰,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맞춰주신 것처럼 사피에는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총 5개 캠퍼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캠퍼스에 지원하시더라도 동일한 인프라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서울 캠퍼스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사피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피에서 사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사버지, 네, 사피 교육 전문가 강대범 프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인사드렸던 삼성전자 강대범 프로입니다. 사피 교육 프로그램을 좀 안내해드리기 전에 아마 여기 사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피가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비전공자 분들 대상으로도 꽤 괜찮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송유진 그 수료생님이 전공이 뭐라고 하셨죠? 저 화학공학과 전공입니다. 화학공학과요? 네. 그럼 주기율표는 혹시? 주교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혹시 아까 전공이 뭐라고 하시죠? 저는 영어교육과입니다. 아, 예, 영어교육과, 네. 사실 뭐 리허설 할 때 저희가 조금 맞춰보긴 했지만 이런 거는 질문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로 좀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 주기율표를 못 외우는 화학공학과와 영어는 잘 하실 것 같은 영어교육과 이제 분들도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사피에서 지금 교육을 잘 받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임원분들, 그 다음에 외부의 많은 개발자분들, 그 다음에 사피를 도와주는 많은 교수님들과 협업을 해서 AI 교육 과정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I 시대에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해야 될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사피의 기본 틀은 기본기를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변하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이 사피가 AI 시대에는 혹시 다른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많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좀 이렇게 얻고 많은 인터뷰를 좀 해본 결과 기존의 사피에서 잘하던 소프트웨어 기본기는 여전히 해야 되고 기업에 필요한 실전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경험은 여전히 필요하다. 거기에 AI 지식과 AI 경험을 좀 갖추면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피 AI 실전형 개발자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1학기에는 저희가 지식학습, 2학기에는 경험학습이라고 하는데 1학기는 그래서 AI 지식과 소프트웨어 지식을 익히고 2학기에는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하는 이제 1년의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이어서 사피 트랙별,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랙별 커리큘럼은 1학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에는 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캠퍼스가 있다고 여기 우리 김다정 프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모두 비전공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전공자분들은 자바 트랙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저희가 특화 트랙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인베디드, 대전에는 데이터 트랙, 광주에는 인베디드, 로봇 트랙. 로봇이 뒤에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그런 트랙이겠죠. 구미는 모바일 트랙. 이렇게 특화 트랙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특화 트랙을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트랙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썬과 자바 트랙에 갈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피에서 준비한 AI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AI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어떤 사피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입과를 하잖아요. 1000명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이 역사상 있었을까요? 네. 대한민국 반만 년 역사에서 당연히 AI 교육은 없었을 거고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렇게 1000명을 AI 교육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 모든 분들 대상으로 실습도 하고 지식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역량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약 100시간에서 한 120시간 정도 되는 AI 활용 역량, AI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AI를 만드는 개발자가 된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AI 모델이나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프로젝트에 녹여낼 수 있는, 기업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양성해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사피는 그대로 두고 가운데 AI를 둬서 이름을 저렇게 바꾸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뭔가 내용이 굉장히 많죠. 1학기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학기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2학기도 뭔가 AI가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1학기와 2학기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입과하면은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14기 모집 설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AI가 안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AI에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비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트렌드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용어나 트렌드를 좀 다루고, AI 강의 1과 AI 강의 2를 통해서 삼성전자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에게 교육하는 AI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는데, 사피는 저희 삼성전자의 개발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외부의 어떤 생성형 AI 툴을, 굉장히 다양한 실습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습 예제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AI 강의가 클라우드 관련일까요? 아니면 생성형 AI 실습 위주로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AI 관련된 실습 위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저희는 자체 GPU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스 형태의 AI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걸 써라 이러면은 모두가 같은 아마 프로젝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교보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일정 비용의 교보제를 제공해드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커리큘럼인데, 또 비전공자 분들 중에서는 일부 내가 그냥 개발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AI까지 내가 과연 잘 학습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현님이 또 찐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학습을 해본 경험으로서 좀 어떤가요?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백그라운드가 없고 정말 수학도 아직 기억이 안 나는 상태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피 프로그램이 이미 프로젝트 학습 기반으로 작은 성취를 조금씩 경험해보면서 실력을 쌓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계 덕분에 정말 코딩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단계까지 올 수 있어서 어떤 AI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 개발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바로 지원을 하셔도,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AI 학습 시스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된 AI를 저희가 사피에서는 자체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AI를 덧붙여서 새롭게 좀 이렇게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AI 강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시간이 넘는 그런 AI 강의 콘텐츠가 난이도별로 담기게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국내에 굉장히 유수의 어떤 좋은 그런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피에 동시에 한 2,000명 정도의 교육생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아주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저희가 포트홀이라고 해서 포트홀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모으는 데이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공을 해드립니다. 선배분들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즘에 AI 시대에는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프롬프트가 좋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사피에서는 여러분들의 아까 전에 자체 AI를 개발하진 않지만 외부에서 만들어진 AI 모델을 활용해서 내 서비스에 온디바이스로 넣고 싶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좀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쉐어해서 쓸 수 있게 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GPT밖에 안 써봤어요 라고 쓰셨는데 뭐 이러한 AI 학습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또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수 같은데요. 네. GPT를 써보다니. 네. 아이, 그럼요. 여기 GPT 말고 또 안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또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나요? 네. 아까 전에 이제 1학기 때는 지식학습을 하고 2학기 때는 경험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피에서는 총 3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기술, 그게 웹이나 보통 모바일을 저희가 공통기술이라고 사피에서 그냥 명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AI도 공통이 되겠죠. 근데 AI가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AI에서는 뭐 TTS나 STT나 어떤 뭐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그런 이제 기술들을 공통 프로젝트에서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고, 특화 프로젝트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좀 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 프로젝트는 정말 자율 주제예요. 자율 주제인데 너무 자율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기업들의 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과 프로젝트 명세를 연계해서 하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사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어 교육학과 출신의 이재현 교육생님이 만든 프로젝트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러면 제 프로젝트는 듀티메이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본격 소개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듀티표를 작성하는 수간호사. 잘 되지 않는 모양이다. 결국 화가 터지고 마는데 근무 요청 전화가 들어오고 엎친 데 덮친 격. 메시지도 빗발치는 수간호사의 핸드폰. 풀을 몇 개를 달라는 거야? 한편 평가노사는 듀티표를 확인하는데 이번에도 휴가 다 잘렸어. 미안해. 누군가가 그의 자리에 노트북을 놓고 가는데 이게 된다고? 모든 규칙을 충족한 듀티표 완성. 휴가 요청이 승인된 평가노사. 불안한데? 이제 여행 갈 수 있잖아. 네, 듀티메이트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프로젝트는 간호사 근무표 자동 생성 서비스입니다. 저희 컨설턴트님께서 주제를 정할 때 서비스의 가치는 고통받는 사람의 수 곱하기 그 고통의 크기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주변 이웃들의 고통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수간호사분들께서 이 근무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4의 300승인데요. 그 이유가 이 하나의 근무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개의 근무 유형, 그리고 30일, 그리고 10명의 간호사, 이걸 모두 종합하면 이 근무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의 300승이나 됩니다. 현재는 이거를 수간호사분들께서 3주라는 시간에 걸쳐서 수기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결해드리고 싶다라는 저희가 이제 동의가 돼서 지금은 시뮬레이트 어닐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3주나 걸린 이 업무를 3초 만에 단축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간호사분들께서 의료 현장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로 지금도 듀티메이트.net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프로젝트네요. 연기를 잘하시네요. 이렇게 극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특정 직업에 대한 또 자세한 이해가 있었어야 또 가능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이제 아내분이 간호사인데요. 이제 그 와이프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규칙하고 또
업무가 근무 요청이 반영이 안 된 근무표를 받게 되면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걸 옆에서 사실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가 사피에 들어와서 개발을 배우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어려움부터 이 고통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팀원들을 설득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아,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지는 그러면 결혼 반지예요? 네, 맞습니다. 결혼 반지입니다. 네, 사랑의 사피 증표까지. 자격 요건에 결혼은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또 개발자의 또 가치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피에서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뭐 프로젝트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기업 연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팀만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누가 답변해요? 예진 코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기업 연계 프로젝트는 모든 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수한 교육생들을 선발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일부 팀만 가능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거 저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게 진행이 되는데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피에서 보통 저희가 6인 1팀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1000명이면은 한 150개 정도 되는 팀이 나올 텐데 저희가 기업을 한 10개에서 작으면 10개에서 많으면은 막 20개, 30개 정도를 섭외를 하고 프로젝트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섭외를 해서 그 기업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기업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서 멘토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 기업에는 삼성전자나 삼성 관계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상상한 어떤 주제뿐만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문제를 프로젝트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사피니까 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서지수님께서 저도 사피에 들어가서 우수 교육생이 되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서지수님 제가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12기 교육생님의 이 간호사 근무표 자동 생성 서비스에 대한 프로젝트 소개까지 들어봐서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사피인들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교육생들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 좀 인프라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프라인 강의를 위한 1학기 강의장과 2학기 강의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용 스튜디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지원센터는 모든 캠퍼스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피 전시관과 실습을 위한 사피 랩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피는 하루 종일 강의만 또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외 활동들도 있는데요. 대학과 같이 자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직접 운영에 참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자체에 참여하신 분들에겐 저렇게 이쁜 좌측 상단에 있는 단체복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터디나 보충 수업 기회도 마련하고 있고요. 마이스터고 트랙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현재 30명의 졸업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코딩 수업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팀플레이, 실습 활동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의 활동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입학 수료식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하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너무 공부만 하면 힘들잖아요. 이날 하루는 수업 없음, 리프렉시 행사인 미덥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수 교육생분들에게는 삼성 등 다양한 기업의 개발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멘토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코딩과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당구와 자동차 경주를 접목한 게임 기반 배틀 형식의 팀 대항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아까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공식 기자단 사피셜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자체 활동은 물론 한번 사피는 영원한 사피 동문회 활동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피는 진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학습의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예진님, 네, 참여해 보셨던 이런 학습 외 활동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입학식 수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 뭔가 이렇게까지 나를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좀 되게 약간 열정을 갖게 해주는 또 포인트가 됐었고, 수료식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때 이제 우수 교육생 같은 걸 선발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갈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하게 또 축하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의 활동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사피의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사피의 화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 분 계시는데, 두 분 더 계시는데요. 네. 고인물입니다. 맞습니다. 1기 때부터 또 지금 기수까지 사피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사실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지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취업 컨설팅인데요. 사실 제가 교육생분들을 만나면 서로 니즈가 서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로 상담을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면접 컨설팅을 또 원하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각 권역별로 전담 취업 컨설턴트가 캠퍼스에 상주하면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용 설명회인데요. 여러분들 채용 설명회 유튜브로 하는 기업 여러분 정말 많죠. 근데 겉핥기식 정보와 또 실시간 소통의 부재로 양질의 정보를 얻지 못해서 좀 실망하신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피의 채용 설명회는 다릅니다. 삼성그룹사는 물론이고요.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권, 또 몰로코와 같은 우수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를 해왔었고요. 또 이미 사피가 14기를 모집 중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분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재직하고 있는 선배 사피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기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이제 또 자폐와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피에서는요 6월과 12월에 자폐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채용 박람회입니다. 이 박람회는 대한민국에서 우수 IT 기업 100개사가 한 번에 참여해서 채용을 연계해가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IT 취업 박람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연우 분이 교육에다가 취업 지원까지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꼭 오세요.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어이면 이때 기업에서 와서 사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폐어에 있는 채용 박람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피를 대상으로 채용을 오픈한 기업에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서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곳 서울 캠퍼스에 직접 오셔서 면접 또는 상담을 하고 또 채용까지 연계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또 실제로 채용 박람회 참여해 보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재현님 좀 채용 박람회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직무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쓰던 서비스가 이 기업에서 만든 거였구나, 이렇게 다양한 IT 기업들을 확인하고 또 그 기업들의 기업 설명회도 듣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얻는 게 저한테 너무 귀했습니다. 진짜 좀 진심이 묻어나오는 네. 그런 후기였던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채용 박람회에서 합격하게 되면 1학기에도 캠퍼스 졸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캠퍼스 중에도 재학 중에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깜짝 퀴즈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사피에서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과 또 마이스터고에서는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다수 있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사피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언제까지 제공을 해드릴까요? 제가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서 또 랜덤으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피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언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올려주세요. 네, 우리 종민님 1년, 네, 수료 1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위로 한번 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가장 빨리 맞춘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료 1년이라는 가장 정확한 답을 해주신 류하스 님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미취업시라면 수료 1년까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취업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런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취업이 잘 되냐라는 건데 84%라는 취업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여러분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을 아신다면은 84%가 정말 높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우대 채용 덕분인데요. 네, 사피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서류 가점이라던가 코딩 테스트 면제 등 이렇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170여 개사나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네, 그 이외에도 또 5대 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채용 박람회에 오셔서 직접 채용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도 하고 금융특화 기업연계 프로젝트라던가 임직원 멘토링도 진행을 하면서 5대 은행 금융권에 관심 있는 교육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주영님께서 허우 박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는 부분, 사피에 입과하면 어떤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피에 오시면은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내로라 하는 뭐 대기업이죠. 삼성그룹사부터 해서 다양한 SK그룹사, 또 LG그룹사, 다양한 대기업 라인에도 또 합격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뭐 네카락 후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나 선망하는 이런 IT 플랫폼 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권, 또 LG유플러스, KTDS와 같은 통신사,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등 모빌리티사, 또 넥슨과 같은 게임사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군의 우수 IT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사피의 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영문학과 학생인데요. 이제 이 친구를 상담을 했을 때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그렇죠. 요즘에는 면접에서 CS 지식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영어 교육과 출신 우리 재현님이 계시니까 CS가 무엇을 줄임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Computer Science. 네, CS죠. 컴퓨터가 아니고 Computer Science.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해맑게 커스터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수해서, 네, 너무 이제 귀엽게 또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사피에서 알고리즘을 처음 접했는데 그 이후에 600개가 넘는 문제를 학습하고 삼성 B형, 네, 프로 등급이죠. 네, 취득을 하면서 사피에서 특별 전형으로 제공하는 현대 오토에버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어엿한 선배 개발자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공학과 출신 친구인데요. 사실 비전공자 분들 중에서도 약간 그 소프트웨어 학습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관련 경험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처음으로 코딩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피의 탄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학습한 이후에 원래도 금융권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피 해커톤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때 수상을 하게 돼서 서류 우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 우대 혜택을 통해서 현재는 신한은행의 모바일 웹프론트 개발 및 운영 직무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질문이 있네요. 삼성 B형 취득이 뭐예요? 라는 또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또 프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에서는 재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피나 혹은 이제 일부 저희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서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고 해서 본인의 알고리즘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거는 A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C형이라고 하는데 사피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A형이라는 게 현재는 있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생이나 뭐 사피 분들 대상으로는 그다음에 사내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B형이라는 게 있고 그 B형을 사피에서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피 B형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 합격하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코딩 테스트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수준이네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네, 이 엄청난 수준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예진님이 취직을 하셨다. 와. 그러는데 그렇죠? 아, 멋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저도 생명공학자인데 은행권 취업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네, 전공 상관없이 금융권 취업도 충분히 사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공학과 출신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이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공자이긴 한데 학점도 2점대였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경험도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입과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말 프로젝트도 하고 특히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또 별도로 취업 스터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프로젝트 우수상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IT 관련 경험을 차곡차곡 업데이트한 결과 LG CNS의 DX 엔지니어 직무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는 아주 꽉 막힌 해피엔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사례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예진님 또 좋은 소식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IT 개발 직군으로 KB 계열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발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두려움도 갖고 했었는데 앞에 나왔던 사피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면접 같은 것도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이제 엄청난 전문가분들, 취업 컨설턴트 분들과 같이 하면서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게 사전에 짠 것도 아닌데. 네.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거죠? 그쵸. 네. 이제 출근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출근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피 14기 모집 설명회를 위해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꼭 취업을 하시기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피의 취업 성공 사례까지도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는 15기 모집 설명회에 멋진 취업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피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자격 요건이라던가 모집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전형 단계별 세부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배수연 프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에 모집 관련한 지원 자격부터 프로세스 관련한 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게 되고요. 95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지정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25년 8월 이내에 졸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전공과 학과는 무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졸업 이후에 수료 그리고 휴학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학사학위 취득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데 학점은행이나 전문대학에서 심화과정을 통해서도 학위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 자격 가능하시니까요.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피는 미취업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일부터 본 교육 시작일 전까지는 재직자 또는 재직 예정자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직 여부는 사업장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두 가지 가입 여부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취업 여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피의 교육 시작일이 7월 8일로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작일부터는 교육 입과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과 후 1년간은 사피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기간 중에는 통학이 가능해야 하고 별도 숙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고요. 다만 25년 6월 30일까지 병역 의무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단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병역 무관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졸업 요건 충족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원하실 때 졸업 요건을 지원하시고 나서 합격 후에 졸업 요건을 충족 못 해갖고 졸업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교육학에 합격하더라도 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피 모집 프로세스 설명드릴 텐데요. 사피는 지원자들의 소프트웨어 잠재 역량과 열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2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소프트웨어 인재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지원서 작성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지원서 작성하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를 접수하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자 전원이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와 마이스터고는 5월 17일 토요일에 기본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공자는 5월 24일 토요일에 기초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진행 후에 6월 중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원서 작성 항목 볼 텐데요. 자, 지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학력, 희망 지역만 선택을 하시면은 지원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작성 가능하고 단 2분 만에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아, 진짜로 이제 2분 만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쵸? 안 믿어지죠? 2분 1초도 아니고 딱 2분이 걸린다는 2분이면 말씀이시죠? 충분하게 지원 가능하시고요. 자, 지원서 작성 과정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타임랩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타임랩스로 보는 지원서 작성 과정 함께 보시죠. 자, 모바일 화면에서 지원서 작성 시작했고요. 인적사항, 학력사항 입력을 했어요. 엄청 쉽죠? 지금 거의 반 진행이 됐고요. 복잡한 절차도 없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출 버튼 누르면 지원 끝! 벌써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서 작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2분 안에 지원서 작성이 다 끝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서 작성 지금 바로 진행을 해주세요. 네, 사피 끼리기. 와, 라면보다 지원서가 더 빨리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 때문에 지원을 못할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황은기님. 자, 우리 지금 지원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벤트도 빨리 참여하세요. 선물 드릴게요. 우리 온라인 설명회 당일이죠. 오늘만 칩사기 지원서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지원서 작성하시고 이벤트도 참여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에 에세이 작성해 볼 거예요. 지원서 작성하고 나면은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원서 에세이 작성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에세이에는 지원 동기 그리고 IT에 대한 관심도를 기반으로 해서 500자 내외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자 내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자, 에세이 쓸 때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자,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자, 에세이 쓸 때, 자, 사피에는 뭐가 있다? 인재상. 우리는 인재상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상에 맞는 내용으로 에세이를 작성을 하면 더 좋겠죠? 자,
기본적으로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IT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그리고 수리적 사고 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피 교육이 꽤나 빡빡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열정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갖춰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리적, 수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습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꼭 취업하겠다는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인재상이 에세이에 잘 반영된다면은 사피에 입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세이 관련해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이 또 에세이를 가장 최근에 써보셨잖아요. 네, 내가 합격하고 보니까 에세이는 좀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네, 우리 예진님 어떠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사피에 와야만 하고 사피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미래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 그 의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다짐과 포부를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피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들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금융권 가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건가요? 네, 노코멘트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세하게 또 포부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쓰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에세이 쓸 때 지금 솔직하게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에세이 쓸 때 남의 얘기 쓰면은 면접 왔을 때 질문하면은 대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자기 얘기로 솔직하게 그리고 500자니까 간결하게 내용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볼게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어떻게 준비하나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지원서 작성 시 선택한 전공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전공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기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코딩 테스트는 파이썬, 자바, C, C++ 중에서 희망 언어 서양 가능하시고요.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 선택해서 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이제 비전공자, 마이스터고요 같은 경우에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가 되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전형으로 수리, 추리, 논리 능력 진단과 컴퓨테이셔널 띵킹 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학에서 사용되는 행렬, 수열, 확률 기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온라인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시험 문제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겠죠?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범 프로님 모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성 진단 예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인터뷰입니다. 자, 인터뷰 준비 어떻게 하나요? 자, 인터뷰 준비는 인터뷰는 사회 동향 그리고 이슈 전반에 대한 관심도와 이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전형입니다. IT 관심도 그리고 사고 추론 능력, 열정을 평가하며 프레젠테이션과 자유 Q&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IT 관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프트웨어적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려면은 우선 IT 관련 기사를 많이 읽어보시고요. 기사 읽어보실 때 IT 관련 키워드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 두시면 면접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터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인터뷰 관련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준비 꿀팁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또 두 분이 가장 최근에 인터뷰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 지금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님 한번 꿀팁 알려주시겠어요?
PT 면접 사실 PT 면접이 가장 떨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비전공자로서 가진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AI와 I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래요? 라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비전공자로서 이런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IT 기술을 저는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면접의 주제를 제가 자신 있는 도메인으로 좀 끌어오는 전략을 좀 썼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전공을 좀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우리 예진님은요? 저는 사실 PT 어떤 주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모집해가지고 좀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스터디를 모집해서 팀원들이랑 시간을 정해놓고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연습하고 했었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터디 했던 분들은 다들 합격하신 건가요? 저희가 5명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5명이 전부 합격했습니다. 와. 이 스터디 자료를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물어봤는데 5명 다 합격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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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돈을 좀 지불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터뷰 관련한 질문 그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질문 먼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좀 올려주신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했던 부분들은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또 궁금한 내용들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FAQ를 기반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조금 들어오는 질문 중에 트랙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인베디드 트랙이 이제 서울에 있고 광주에 인베디드 로봇 트랙이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인베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인베이드 뭐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베이드 관련된 어떤 뭐 리눅스나 이런 지식을 좀 공부한 다음에 그런 보드에서 실습도 해보고 다양한 뭐 이렇게 입출력이나 이런 걸로 실습을 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만 저희가 있고 광주에는 저희가 그 이렇게 학습용 로봇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로봇들을 이렇게 조작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이면은 보통 로봇 공학과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그 뭐 이렇게 로봇 엔지니어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목을 좀 보신다라고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프로젝트를 할 때 백엔드나 프론트, PM 같이 이렇게 역할이 조금 나뉘어질 텐데 어떤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져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나요? 라고 했는데 또 지금 프로젝트 하시는 이제 우리 재현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팀플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대학교에서. 일단, 지원을 가장 먼저 합니다.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맡고 싶어 라는 서로의 의견 조합을 좀 하고요. 그 가운데서 조율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누군가가 뭐 코치님이나 컨설턴님이 넌 이거 해 이런 식이 아니라요. 6명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본인이 맡은 책임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분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올라온 질문 하나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 관련된 질문들이 좀 오는데 코딩 테스트를 저희가 CBT로 보긴 하는데 어떤 거를 채점하냐면은 정답이 잘 나오는지를 보고 코드의 어떤 뭐 아름다움 이런 심미적인 부분은 저희가 측정하진 않습니다. 물론 현업 가시면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채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하지만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이랑 오후에 난이도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아까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난이도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아, 이거 되게 민감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라이브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난이도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1기부터 아까 전에 이제 화석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이제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 화석이 더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1기부터 모든 문제를 제가 봤는데 난이도를 저희가 맞추는 나름대로의 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있고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만 저기 또 하나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전공자가 전공자로 지원은 불가능하냐? 저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뭐 전공자, 비전공자는 구분 없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공자로 지원을 했는데,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나는 비전공자가 실제로 맞고 비전공자로 지원을 했는데 전공자 트랙을 공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하신 분이 여기 있는데 한번 혹시 뭐 과정 생각나시나요?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시면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은 입과를 하면은 입과 바로 두 번째 날 분반 테스트라는 거를 합니다. 근데 그 분반 테스트라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지원한 전공 그 분반뿐만이 아니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분반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분반 테스트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베이스가 없는데 그냥 지원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조금 뭔가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가 사전학습 자료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 사전학습 자료를 참고하시면 분반 테스트도 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과 유사한 이제 질문인데 복수 전공으로 컴공을 했거나 또는 이제 부전공으로 컴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전공자로 지원해야 될지 비전공자로 지원해야 될지라는 질문도 아까 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자,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전공자, 비전공자 두 가지 전공으로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전공자로도 비전공자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지원할지 직접 선택하고 지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온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영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 교육생님들은 비전공자였다고 하셨는데, 2학기 프로젝트 할 때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너무 막 행복했다, 뭐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네, 힘든 점 있으면 솔직하게. 귀를 막고 있게요. 어떠셨어요? 네. 재현님부터? 제가, 사실, 지금 돌아보면, 사피 1학기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했으면 그 시점부터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거를 제가 돌아보니까 좀 느꼈어요. 그런데 비전공자로서 위축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저들은 전공자고 나는 이제 기껏 해봐야 4개월, 6개월 공부한 건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 제일 큰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공자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 친구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이 친구도 알고 있네? 하면서 이 두 관계가 뭔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관계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 어려움이 좀 사라지는 걸 좀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 예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두려움도 많고 좀 위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딱 전공자들이랑 처음으로 섞여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떡하지? 그랬는데 전 심지어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서 나보다 아는 게 많고 어쨌든 지금 같은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걸 빨리 물어봐서 내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공통 프로젝트는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만 지나도 결국에는 좀 비슷한 정도로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노영경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또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럼 이렇게 FAQ를 조금 마치고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들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골라봐 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맥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PY2114님이 주셨는데 맥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비전공 응시하는 분들의 질문이에요. 자, 우리 적성 진단 응시할 때는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 환경에서 진행을 했을 때 시험 응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윈도우 환경에서 꼭 응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삼성전자에서 볼까요? 만든 네. 교육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맥 안 돼요. 네. 우리
이 코딩 몰라도 적성 진단 치는데 문제 없나요? 문제 없을까요? 아까 전에 비전공자는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모르면 코딩 테스트를 칠 수가 없겠죠. 네. 네. 아쉽게도. 네. 네, 아주 깔끔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저 요거 하나만. 네. 이 코딩 몰라도 적정 진단 치는데 문제 없나요? 이게 아마 이 CT도 이 사람들에겐 뭔가 코딩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문과 여러분들 수학 영역 풀 때 30번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막 공식을 써서 푸는 사람이 있고 그려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려서 풀어도 정답만 맞추면 적성 진단에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패턴을 내가 찾아야 된다에 몰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대입을 해보면서 푸는 것도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겁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 질문, 우리 비전공자가 데이터 트랙이나 인베디드 트랙으로 입과가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감독님 어떻죠? 비전공자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비전공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뭐 순수 문과이신 분들이 갑자기 인베디드 트랙을 하겠다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인베디드 트랙은 주로 이제 공학 계열의 비전공자 분들, 코딩은 별로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문과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거를 또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트랙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조금 결합해서 데이터 개발자라는 거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사이언스를 조금 아는 그런 문과 출신 혹은 다른 계열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이과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 자격 관련해서 또 올라온 질문들 한꺼번에 답변 드려볼게요. 우리 대학교 휴학해도 졸업 예정자 아니면 지원할 수 없나요? 자, 휴학생도 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고요. 우리 KDT 기회를 이미 소진하였는데 선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나요? KDT 이미 수강하셨어도 지원 자격에는 문제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KDT 이미 수강하셨으면은 우리 훈련 장려금 추가로 받는 부분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질문 뭐가 있을까요? 코딩 테스트를 환경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웹에서인지 IDE를 쓰시는지. 네.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웹으로 제출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웹 ID가 제공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웹 ID는 뭐 어떤 컴파일이나 이런 기능들 정도는 있지만 뭐 디버깅을 한다던가 그런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컬의 ID,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나 파이참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로컬 환경에서의 IDE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복사기 붙여넣기로 일반적으로는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시만요. 자, 우리 김종민 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자, 인터뷰 시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석사학위의 경우 본심사 전에 인터뷰가 진행된다면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선 인터뷰 시에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을 해 주시는 거는 맞고요. 자, 석사학위의 경우에 본심사 전에 지금 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증빙을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심사 신청서 있을 거예요. 본심사 신청 확인서 같은 거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하는 것처럼 같이 확인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인터뷰 오시면은 다시 한번 꼭 문의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 코딩 테스트 관련된 네. 질문들이 꽤 많이 있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CT 연습은 소프트 엑스퍼트 아카데미 난이도의 2나 3을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소프트 엑스퍼트 아카데미는 코딩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문제들과 흡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손으로 풀어서 답을 맞춰 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코딩을 해서 그 사이트에서 정답을 도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전공자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공자분들은 이제 정답을 제출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우리 적성 진단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PC로 진행됩니다. 이게 현장에 비치된 PC로 한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적성 진단은 각자 개인 공간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어느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본인 집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스터디룸에서 혼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오시지 않는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적성 진단 관련해서 조금 팁을 네. 드리자면 이게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적성 책 같은 것도 많이 사서 공부를 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종이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북 같은 거 사셔서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혹시 지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제가 봤을 때랑 똑같은가요? 난이도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쉬워지고 있군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질문 주신 분 중에 왜 코딩 할 때 자바 파이썬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C와 C++만 빠져있네요. 저희 아까 C와 C++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바, 파이썬, C, C++ 이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언어 선택해서 응시 가능하시니까요. 4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제 두 개가 아까 전에 또 있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인텔리제이나 혹은 이제 뭐 맥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그거를 뭐 확정해서 테스트를 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본인이 어떤 정통적으로 큰 문제 없이 코딩을 한다면 그런 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리제이로 코딩을 해서 붙여넣었더니 잘 돌아간다.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인텔리제이 환경에서만 뭔가 본인이 어떤 환경 설정을 통해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저희 ID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컴파일 에러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전공자 난이도도 더 쉽게 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쉽게 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번 질문 볼까요? 우리 인터뷰를 혼자 준비하게 된다면 스터디 외에 다른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인터뷰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GPT가 친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팁은 GPT에게 뭐 최신 뉴스라는 걸 프롬프트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인성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도 제 자기소개서를 프롬프트에 넣고 저는 사피 홈페이지에는 모든 정보를 스크랩해서 GPT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너가 사피 면접자야. 나에게 할 질문들을 해줘 하면 그 리스트를 딱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인형을 앞에 두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네, 저희가 이제 AI로 또 사피 과정에 추가됐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면접도 혼자 준비해 보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면접 준비하면 인터뷰 때 와서 할 말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IT에 대한 관심도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때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IT 관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캠퍼스별 경쟁률 순위 알 수 없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순간 기대했습니다. 어떤 순위일까. 네. 네, 다만 저희 서울이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고 인구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울보다는 4개의 지역,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캠퍼스가 그래도 경쟁률이 조금 낮으니까 이쪽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으로 지원하고 자취한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질문이 어디 갔죠? 네, 근데
자, 지역 캠퍼스 선택하고 공부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고요. 지역 선택하실 때 내가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역 캠퍼스 가셔서 진짜 공부만 딱 하고 취업해서 서울로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요. 어느 지역 가셔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한 곳 선택하셔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저희 알랄이라는 분이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그 코딩 테스트를 할 때는 C, C++, 자바 파이썬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자바 트랙, 파이썬 트랙이 있는데 인베디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C랑 파이썬을 같이 배운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를 물어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 위에 좀만 올려주시면 될까요? 네, 지역 그 트랙별로 뭐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계셨는데 트랙별로 여러 지역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냐? 커리큘럼 차이는 지역별로 없습니다. 강의는 유튜브에서 저희가 전국에 동일한 그 강의를 송출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나 비슷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지역별로 특화 트랙과 어떤 기본 트랙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1학기 때만 나눠진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2학기가 되면은 다 섞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진행을 하셨죠? 지종자인데 실제로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프로젝트 때마다 다른데 어떨 때는 주제별로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술별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합이 잘 맞았던 팀원들이랑 만나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때마다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 전공이나 뭐 비전공 어떤 이렇게 뭐 트랙 모여서 이렇게 진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가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언어만 공부해야 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트랙에 친구들이 모였을 때 서로 배우고 또 가르침 받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좀 소중한 경험이었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원하는 트랙의 분반 테스트 떨어지면 다른 기회가 또 있을까요? 이거 걱정 많이들 하세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할 때 쓰는 트랙이 기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이제 지원한 트랙이니까 그 트랙으로 만약에 경쟁률이 다르다면 그 트랙으로 합격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합격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바꿀 기회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반 테스트를 해서 모든 사람이 비전공에서 전공으로 간다든지 특화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모집 때 지원했던 트랙으로 가는 건데요. 바꿀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못하겠죠. 굉장히 좀 우수한 분반 테스트 성적을 거두어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취업 관련 질문이에요. 우리 자폐어나 취업 컨설팅은 서울 캠퍼스에서만 진행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폐어랑 취업 컨설팅은 전체 5개 캠퍼스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채용 박람회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면접과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셔틀버스 또는 여러분들 오실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 등을 통해서 또 캠퍼스로 오실 수 있는 교통편도 함께 마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캠퍼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저희는 둘 다 서울 캠퍼스를 수료했습니다. 캠퍼스 밥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5군데를 다 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는 전 서울만 먹어봤는데. 저는 5군데를 다 먹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멀리 가시면은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데이트 트랙과 또 마이스터고 트랙에 조금 상세 설명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트 트랙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사피에서 굉장히 사내 연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나 순간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하는 방법, 뭐 가공하고 정제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 근데 처리할 때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은 뭐 분산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산 처리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 심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트랙은 마이스터고 트랙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에만 있고 마이스터고 트랙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트랙이랑 데이터 트랙을 함께 합쳐서 수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프로젝트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는 대졸자분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대신에 기간에 조금 차이점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스터고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또 온라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하는 것 때문에 PT 면접 주제 관련해서 질문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이 PT 면접 주제는 IT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 참여하시게 되면은 IT 기사를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IT 기사는 여러분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IT 관련 기사 포털에서 검색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나오는 키워드들 많이 확인해서 많이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주제는 딱 정해져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당일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다양한 기사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나볼까요? 자, 내일 설명에는 오늘 설명의 내용이 똑같나요? 아니요, 달라요. 내일은 우리 마이스터고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는 이제 처음 2번째 선발을 하고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스터고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니까요. 오늘하고는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프로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전공이 적성 진단이 아까 뒤에서 D5까지 난이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어렵나요? 네, 저희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난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 데이터 그 합격 이제 그 풀이를 한 분들의 정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답률로 이게 측정이 돼서 개개인이 느끼는 합격률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전공자분들이 D3에서 D4 정도를 학습을 하면 되고 D5는 좀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난이도라는 게 지문이랑 꼭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케이스랑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지문은 굉장히 어렵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쉬우면 사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합격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D2만 근데 현재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전공자로 지금 해야 된다. 그럼 지금 남은 기간이 약 2주 넘게 남았죠. 그 정도면은 D3까지는 아마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충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원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이 질문 주셨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어요. 네, 최대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또 라이브에 오신 분들에게만 드린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피의 커리큘럼과 취업 지원 서비스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벤트 당첨자를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기 슬로건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설명회를 신청을 해주셨을 때 내주셨던 슬로건 이벤트 당첨자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열정 포텐 14기, 열정 사피 14기, 포틴 14기 세 분께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아쉽지만 아차상으로 선정되신 열정 네버엔딩 14기, 열정 포에버 14기 이 두 분에게도 기프티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네. 이벤트랑 상관없이 제가 이거 이렇게 오늘 모집 설명하는 동안 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네, 이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좋아서 제가 좀 질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전에 중간에 PPT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사피는 영원한 사피. 맞습니다. 그래서 한싸 영싸. 한싸? 이게 14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하. 여러분들 꼭 14기에서 사피에 오셔서 영원한 사피에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차상 드릴 수 있다면은 네, 아차. 한번 드려보고 아차차.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댓글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주셨던 돌발 퀴즈와 채팅 이벤트 당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피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1:1 문의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유튜브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기프티콘 안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자, 그럼 끝내기 전에 또 그래도 사피 지원하는 거 좀 고민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참여해주신 우리 두 분께 한번 좀 응원 한마디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재현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만 29세 정말 커트라인 나이 때 지원했고요. 그리고 비전공자 중에도 찐 문과이고요. 정말 코딩 베이스가 아무런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 여러분들이 여러 핑계를 대고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를 보시고 좀 용기를 얻고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또 취업도 어려워지고 이래서 다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피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알려주고 또 저희가 취업에 가장 유리한 실전형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그 인맥도 쌓고 또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저처럼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원 마감은 5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니까요. 또 마지막 날은 지원이 몰릴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 오늘 지원도 하시고 인증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아까 대화하는 과정 중에 좀 얘기가 나왔었죠? 마이스터그 온라인 상담 부스가 내일 5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마이스터그 트랙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피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침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버이 또 감사한 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좀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피 14기에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7월 사피 캠퍼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